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합니다. 제가 2월 10일 연말정산 관련해서 실방을 할 때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중도퇴사자 수시 제출이 있다는 거를 저희 서경성님 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를 제가 몰라서 지금 서경사님한테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방 끝나고 검색을 해서 자료를 봤더니 뭐 블로그에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검색해보니까 세무회계 관련해서 새친여왕이라는 분이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사업주가 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홈택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 제출이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시 제출하는 것 중에서는 일용직,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까지 수시 제출을 받는데 요거는 제가 몰랐던 거라 어쨌든 이거는 제가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 분의 글을 한번 읽어는 볼게요. 근로자가 중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중도 퇴사자가 있다면 퇴사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홍진 XPRP에서 정산해서 출력해서 그걸 주죠. 그런데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해야 주는지 의문이 든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같은 서류인데 제목만 달라요. 그죠? 사업장이 갖고 있는 거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갖고 있는 거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내용은 같은데 제목만 그죠? 제목만 다른 겁니다. 양식은 같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처럼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 데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대로 그대로 연말정산 돌려서 거기서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는 아니죠. 거기도 회계 프로그램 쓸 테니까 아주 작은 영세한데도 똑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거를 국세청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입력해서 출력해서 직원한테 줄 수 있게끔 그러면서 동시에 신고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중도 퇴사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수기를 작성해서 주거나 아니면 홈택스에서 수시 제출 신고하고 그걸 주거나. 그러니까 수기 작성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다운받아서 써서 주는 건데 우리는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1번을 하고 있다고 보겠죠. 우리는 XPRP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주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일단은 먼저 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1번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기를 쓰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출력해서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쓰지 못하는 영세한 사업장은 홈택스에서 수시 제출로 신고하고 그거를 출력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수시 제출을 할 수 있는 게 있어 수시 제출로 신고하면 되는데 이것 또한 수시 제출 기간이 있어요.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가 수시 제출 기간입니다. 수시 제출은 연말정산 정기신고 기간이 아닌 기간인 8월부터 1월까지 수시 제출 기간이다. 자, 그러면 어디냐? 화면 홈택스로 들어가면 수시 제출 8월에서 1월 있죠? 여기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 명세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은 여기 안내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가끔가다 팝업이 안 떠요.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 연말정산용 신청하기. 그러면 여기에 화면이 신청 제출에 여기 들어가고요. 근로사업 등 지급 명세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시 제출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했던 내용 한 번 더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제출 방식 들어가면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여기로 들어가서
수시 제출 체크. 기본사항, 안내사항을 보면 중도퇴사자의 자료는 수시로 제출하지 못하면 연간 합산에 포함해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중도퇴사자분을 반영하여 나중에 환급해 준다고 한다. 6월 달에 퇴사했을 때 그 다음에 갑자기 전 회사에서 돈을 입금해줘서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이해를 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2월, 3월에 제출하니까 중도퇴사자였던 나의 일부 환급 금액이 퇴사하고 8개월 후에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분은 이 전에 회사에서는 한꺼번에 연말정산에서 퇴사자 것까지 주는 것이 텀이 길어서 8개월 후에 들어와서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 사업장에서는 보통은 1년에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 그 2월에 작업을 해서 중도퇴사자분 것까지 반영해서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원래는 8월부터 1월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기본으로 해서 수시제출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기본사항. 지급 명세서는 제출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데 휴폐업에 의한 수시 제출 및 수시 분할 제출, 매월 제출이 가능하며 휴폐업인 거죠. 그죠? 수시 월별 분할 매월 제출이 가능하며 그달 말일까지 최종 전송 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합니다. 매월 제출이 가능하고 그달 말일까지 최종 전송 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하고 연간 합산 제출하는 경우는 연 1회 제출하며 이거는 연 1회예요. 연 한 번만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에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게 법정 제출기간 마감 우리 연말정산할 때 이때 하는 거죠. 3월 10일까지 최종 제출된 자료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연간 합산은 1년에 딱 한 번만 최종 제출된 자료만 인정한다는 거죠.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전송한 자료는 직접 작성 화면에서 조회, 확인 후 제출해야 최종 전송자료를 인정한다는 거. 요거 한번 보세요. 중도퇴사자의 자료는 수시로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연간 합산에 포함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보통에 하는 게 바로 얘예요. 수시 제출로 제출한 자료를 연간 합산에 포함해 제출하면 중복자료가 된다라는 거 여기 써 있어요. 수시로 제출한 거를 연간 합산에 포함하지 않고 수시 제출로 제출한 그 근로자 건은 빼고 나머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완료된 자료 중 10,000건을 초과하는 자료는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후 상세 내역 입력 화면으로 이동은 시간에 따라 다소 걸릴 수 있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입력 현황에서 소득자별 요약 정보는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한 번 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하단에 과세연월, 제출연월 귀속연도는 지금은 2021년도겠죠. 그죠? 2021년도 제출 대상은 연간 합산은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거고요. 휴폐업에 의한 수시일 제출은 휴폐업일 때 하는 것이고 수시 월별 분할 제출은 세 번째 거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간은 8월부터 1월까지만 제출 대상은 수시 월별 분할 제출, 제출 연월은 뭐 해당하는 걸 쓰시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소득자 인적 사항 기재, 근무처별 소득명세 작성 이제 각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하시는 거고 기본급과 근무기간을 입력하시고 여기 보면 주민등록번호, 그죠? 성명 그 다음에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할 때 그 기본 공제만 하시잖아요. 중도퇴사자는 사업주가 알고 있는 국민건강 고용보험료만 넣고 하시면 돼요. 입력을. 그러면 여기서 근무처별 소득명세 여기서 주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 작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넣어 주시는 거죠. 급여 상여 뭐 이런 거 우리 사주 임원 퇴직 직무 발명은 없고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중에 3개, 국민건강,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입력해 주시는 거죠. 입력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환급해야 할 세액이 나오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그럼 여기 나오는 거죠.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분이 냈던 세금 같은 경우도 여기다 쭉 뜬다는 거죠. 계산하기 하면 결과가 나와요. 만약 기본 공제만 해서 근로자가 세금을 더 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중도태산 근로자는 어차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게 넋두리 썼죠. 그냥 여기다가 이분은 그냥 연습할 겸 해서 중도태산 근로자한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그 내역을 다 입력해서 모든 세금 환급해 주었다. 그리고 그 환급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역은 원천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태사자에 입력한 금액과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추가적으로 라고 써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은 좀 자세히 썼어요. 추가적으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수시 제출로 신고해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그 많은 중도퇴사들을 매번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2월 연간 합산하여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중도퇴사자가 있다면 미리 소득세를 환급금액을 반영한 원천세 신고서, 즉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작성한 후 그 금액에 맞게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그리고 연말정산 정기신고 2월 때에 그 금액을 신고한다.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들이 5월에 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또 화면이 또 이렇게 됐네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이분이 글을 올린 게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수시 제출로 하여 별도로 근로소득 지급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계속 근로자의 지급 명세를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중도퇴사자일지라도 귀속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에 대한 세부 공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급여, 기납부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만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전자제출한다면 제출 후 제출 내역에서 조회하여 접수번호 클릭 시 근로자 개개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렇게 이 정도로 했으면 좀 정리가 된 것 같죠?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요게 가장 기본사항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중도퇴사자와 재직자 모두 한꺼번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신고를 하고 우리가 환급 신청하는데 중도퇴사자를 수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까 국세청 들어가서 홈택스 들어갔고 수시 제출 8월부터 1월까지 문이 열리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중도퇴사자 거를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 거는 수시 제출로 신고하시는 거고 이번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그분들 거는 수시 제출로 신고했으면 그분들 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 연간 합산 제출로 한번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몰랐네요. 어쨌든 새로운 거를 또 알려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서경선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저도 새로운 거를 좀 배웠으니까 오늘 좀 저도 나중에 다음직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볼까 봐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아놓으면 그죠?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